네. 배달의 민족 얘기 좀 해보려고요. 배달의 민족 그 사태라고 할까요? 그게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그쪽 배달의 민족 그 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뭔가 사과는 했지만은 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물러서지는 않을 분위기였어요. 결국은 이제 전면 백지화. 이게 사실 정액제에서 정률제 이제 퍼센트로 바꾼 거잖아요. 한 달에 예를 들어 얼마를 내던 거를 이제 몇 퍼센트를 정도,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바꿨다가 이제 백지화를 한 건데 뭐 결국 뭐 여론이 안 좋아서 백지화를 한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배민 측에서 이 문제가 이제 가격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수수료 변경 건은 제가 보기에는 배민 혹은 이제 우한 형제라는 그 그룹의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사실 그건 아마 합병 탓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경영진은 사실은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 돼버린 거고요. 특히 배민과 같은 기업,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되게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고 또 스스로 국내 기업이며 서민의 동반자임을 사실 강조하는 마케팅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배민이.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번 잘못 내리면 기업이 휘청해요. 근데 기업이 이제 배민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그 결정이 이게 치명적인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과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갑과 을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공정합병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철회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여기랑 이제 인수합병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공정이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는 그 뭐 배달통 뭐 이런 업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 3위 배달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죠. 배달통하고 요기요인가요? 2등이 아마 요기요고 3위가 배달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미 갖고 있는 곳과 배민이 합하면은 한 99% 된다면서요, 이게? 네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 애초에도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으로 그 비판적인 여론이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물론 이제 빠른 결정이었는지 그건 평가는 해봐야겠지만은 손을 들었다,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언론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아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가격 전략이었다.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배민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배민이 그러니까 배달업 시장의 성장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난 한 7, 8년 사이에 배달업 시장이 한 10배 정도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한 3,300억이었는데 작년에 아마 3조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배민이 최근에 계속 그 일종의 1등 사업업체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 자료를 보면 배민이 4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었고요. 요기요가 39%였는데 2018년 19년 자료를 보니까 배민이 55, 69까지 올라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률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왜 그랬냐면 배민이 2015년 8월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배민이 유율제를 썼어요. 근데 2015년 8월에 업주들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폐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업주들, 그러니까 약간 뭐 미치고 판단 얘기처럼 사실은 그 업주들 부담 줄이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게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액은 당연히 늘죠. 왜냐면 업주들 부담이 줄으니까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 거고요. 근데 동시에 순이익의 감소가 발생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메꾸냐면 외부 투자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메꿔요. 그리고는 시장 점유율을 올리죠.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요. 네. 상당히 많은 IT 기업들이 이 와중에서 이걸 팝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그런 기업을 사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민의 전략이었는데 네. 문제는 2019년에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걸 인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는 2등, 3등 업체를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이즈를 키울 유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이제 이윤을 내야죠. 네. 실제로 배민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가가, 그러니까 배민 인수를 선언한 날 한 20-30%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도 배민에 의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실은 배민 같은 경우에는요, 우아한 형제들. 네네. 여기가 매출은 늘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은 상당히 정체되거나 이게 일정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게 지금 사실 시장 논리로 보면은 이런 요금 체제 개편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 논쟁도 자영업자, 일종의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 분, 그러니까 그 사업자분들하고 그 배민이라는 플랫폼 기업의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 많이 떼가면 사업자들이 좀 손해를 보는 거고, 네. 반대 경우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자체로 사실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단 예외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이 특히 이제 배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그러니까 독점 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면 이제 이거는 비판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자체로 그러니까 배민이 이윤을 이제 그러니까 성장 위주에서 쉽게 말하면 뇌실 위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 전략 바꾸겠다.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플랫폼 기업도 기업인데요. 근데 다만 아까 이건 모두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기업 자체가 이 서민들 특히 이제 중소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요금 체제를 개편할 때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서민 자영업자들을 얼만큼 뭐랄까요 보호하려는 그런 목소리를 보여줬느냐, 움직임을 보여줬느냐 이건데 그게 없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배민도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배민 수수료가 한 5% 정도인데 제가 이제 다른 데랑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이건 비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산업 구조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우버 이트라는 데를 보니까 한 25% 떼가요, 수수료를. 배달비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거죠. 기준에 따라. 따라서 제가 보기엔 이제 이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보기엔 또 하나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배민이 사실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성장 전략에 일종의 발목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기요라는 곳은 그러니까 지금 배민이 하고자 하는 그 정률제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덜 받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배민의 전략이 말했던 서민을 위하고 국산 기업이고 이런 걸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경영 환경이 바뀌었죠. 이제는 외국 기업에 인수됐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거를 이제 유연하게 해야 하는 게 경영진의 능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한번 크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어려워졌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이걸 돌파해 나가는 것도 사실 경영의 몫이니까. 그건 그쪽에서 이제 해야 될 문제죠.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변수가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이 공공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이제 왜냐면은 일정 정도 성공한 지자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군산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의 명수라고 하는 어떤 공공앱 같은 걸 만들어서 상당히 이제 안착시켰다. 그럼 뭐 경기도 같은데 못할 바 뭐가 있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명 지사는 자치단체 장이자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또 이제 이 자영업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이해해요. 그리고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그 자체로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냅니다. 사회 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점보다 더 쉽게 주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늘었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기존에 했던 홍보비를 사실 배민에게 지불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네. 보다 지출을 합리적으로 쓰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배민이 물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독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죠.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고 이거는 네. 공정의 역할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공이 자꾸 민간의 영역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사실 앱을 하나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앱 하나 개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특정 그 이해 당사자인 자영업자 입장만을 크게 대변해서 민간 영역에 들어가서 앱을 만든다. 그게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한때 그 택시 이제 승차 거부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막 앱이 이제 뭐 카카오 택시도 생기고 그 와중에 서울시가 S택시 앱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기억하실지 기억이 안 나요.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똑같은 논리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서울시가 딱 1년 반 만에 10억을 손해보고 접었어요. 아, S택시 앱이라는 걸요? 네. 네. 근데 이건 뭐 하나 예인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시장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네. 정부가 이게 직접 뛰어들어서 교정하는데 문제는 정부는 시장만큼 능력도 유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는 한다는 걸 기대하는 건 어렵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플랫폼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거를 공공이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자영업자 입장이라든가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중간에 이 수수료 떼먹는 애들 아니냐.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배달 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뺏어가는 애들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거 만들면 공짜로 해주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플랫폼 업체가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배달 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안 다뤘지만 사실 그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예. 당연히 그 중에 이윤을 가져가려고도 하지만 네. 하지만 배달앱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이 갖고 온 사회적 공헌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 뭐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핸드폰에 하나씩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이거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선을 정확히 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배달앱을 만드는 방식의 개입은 가장 비효율적인 개입인 것 같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 오히려. 네. 그리고 이런 배달앱을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하고 민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저는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배달의 명수 이런 걸 만든다고 해도 그 운영비는 결국은 공짜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공짜는 그럴 수도 아니죠. 있고요. 예. 당연히 세금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필요하면 세금을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소비자들도 편익을 얻고 그 네트워크에 들어간 사람들도 편익을 얻는 건데요. 네. 공공은 그 역할만 하니까 정부는 그런 역할에 올인할 수 없잖아요. 예. 다른 일도 해야죠. 근데 최근에 보면요. 이게 뭐 타다도 그렇고 이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얘기가 약간 범주가 다르긴 하지만은 뭔가 이제 신산업, 뭐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발을 못 붙이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소리도 일부는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신산업 기업들은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잘못 칼을 휘두르면 말대로 창업의 의지가 약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동시에 배민도 그렇고 아까 타다도 그렇고 경영진의 전략적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하는 게 좀 서툴다는 생각은 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도 이제 이런 걸 좀 익숙해져 나가고 그다음에 정부도 자기 역할을 좀 명확히 하면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사회적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상세하게 좀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